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6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인데 현직이 감옥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거기에 따른 여론의 변화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변동이 심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이재명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마 작년 12월에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계엄 선포, 그리고 계엄 해제, 그리고 불어닥친 윤석열 수사, 탄핵, 이런 바람 속에서 윤석열 세력이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묻혀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만 당할 수가 있느냐, 이재명 당신은 뭘 잘했느냐 하는 이 반사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여론은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적극 지지층이 한남동 관저에 몰려가서 이 좌파 세력과 정면 대결하는 걸 보고 강성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그 가운데는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도 있고, 그리고 반 이재명, 반 좌파 성향이 상당히 강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지지율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한 2달 정도의 상황을 전망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 후에는 탄핵 심리에서 파면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심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코너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자폭 테러였다, 바로 자기 진영에서 터졌다 하는 것이 작년 12월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구속 기소가 되면은 반대로 그것이 일종의 야구에서 말하는 희생번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자신은 몰락하지만은 그 힘으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 희생번트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폭 테러냐, 희생번트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오늘 칼럼을 써서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이 둘 다 없어졌으면 하는 것은 상당히 공감대가 큰 여론으로 지금 보입니다. 즉 반 윤석열 그리고 반 이재명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게 한 30-40%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대충 짐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이런 정서를 선거판에서 잘 활용하느냐가 이제 선거의 기술이고 정치의 기술이죠.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은 60%를 넘는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만큼 이 정권교체론의 대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흡수해야 맞다. 그런데 이 대표 지지율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이지만 35% 안팎에 갇혀 있다. 서울에서는 20%대다. 전국적으로 40% 선이 뚫기 힘든 천장처럼 보인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답하는 국민 중에서도 이 대표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유권자 수를 대입하면 900만 명에 육박한다. 실제 대선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이 대표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현재로서는 이 많은 국민들이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표는 이 현상이 불만이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정권 유지론자의 2배에 달하는 정권 교체론자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느냐는 것이다. 호남에서 정권 교체율과 이 대표 지지율 차이는 30% 안팎으로 나온다. 이 대표는 이 30%가 거의 모두 자신의 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대표는 정권 교체론과 이재명 지지가 불일치하는 이 현상이 호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불일치 이유는 모두 아는 바와 같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조만간 2심에서도 유죄가 되면 출마 반대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훨씬 심각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미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이 대표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의 대장동, 백천동 사건은 규모 자체가 초대형이다. 이 대표가 방탄 없이 이 재판을 다 받는다면 그의 최종 형량은 어쩌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받기를 바라는 형량과 비슷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승복할 수 없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있겠느냐는 걱정은 합리적이다.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중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견해가 많은 듯하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법적 정통성 시비와 시위는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다.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고 어쩌면 심각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런 확정된 미래를 앞둔 이 대표의 대통령 임기가 정상적이겠나? 윤 대통령의 계엄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 윤, 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남의 사정과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는 것 같은 이 대표 모습도 많은 사람을 걱정케 한다. 그가 자신의 문제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네 사람과 그 유족들에 대해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 적이 없다. 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가족과의 불화 중에 터져나온 제어되지 않는 분노, 같은 당 동료들에 대한 냉혹한 일괄 숙청 등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최상목 권한대행과 만나기 30분 전에 최 대행을 무슨 주범이라고 극언을 써서 비난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카톡 계엄령을 내렸을 때 이 대표가 겉으로라도 심하다고 제지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계속하라고 했다. 카톡을 쓰는 많은 국민이 느끼는 걱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공감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소수파였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189석을 가진 절대 권력자가 된다. 5년 뒤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막강한 절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결과가 무엇일지 예상하기 힘들다.
어쩌면 이 대표 자신도 모를 수 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이렇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재명만 아니면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와 같은 희망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 희망에 담긴 뜻을 무시한다면 큰 벽을 만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만날 벽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이재명 또는 반민주당 세력에서 또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을 내려앉히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은 또 이게 계산이 맞지 않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역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은 민주당 안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다른 후보로 바뀌어진다. 다른 후보는 이재명처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는 다른 후보로 바꿔진다고 했을 때 그 새로 등장한 후보와 국민의힘의 많이 보아온 후보가 붙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만 보면 안 되고 이재명을 배출한 민주당 세력을 봐야 됩니다. 민주당 세력은 상당한 이 고정표를 가지고 있고 대중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이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40대, 50대, 20대, 30대입니다. 요새 20대, 30대에서 상당히 좀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활동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봐도 이 사무실 근무자, 화이트 칼라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민주당은 당원 조직이 수백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은 국민의힘 당원과 달리 당비도 내고 매우 열성적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봐도 그 전문성이라든지 투지라든지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압도하고 있고 양적으로는 거의 뭐 2대1 정도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합쳐서 민주당 세력인 것입니다. 민주당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조직된 대중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게 없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이 108명 중에 60명이 경상도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질이 민주당보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김현장 출신 변호사들이 많고 국민의힘은 행정관 출신들이 많다. 이건 뭐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잡는 게 민주당 후보 잡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도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그 갈 길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겁니다. 계속 지금처럼 끼고 갈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탈당을 요구해가지고 또는 제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관계를 끊을 것이냐. 그 다음에 다음 조기 대선이 불가피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죠. 조기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낼 것이냐. 일단 지금 바라는 윤도 싫고 이도 싫다 하는 이 마음을 잡으려면은 의회 후보라는 것은 첫째 젊은 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지는 후보군으로 뽑히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배출할 거냐, 영입할 거냐 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후보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이 자유진영 전체로 넓혀서 근사한 미스터 트롯식의 근사한 후보 배출 과정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죠.
이 정치와 연예계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특히 흥미를 끌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외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선거에서 지다가 성공한 것은 2021년 4월부터입니다.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특히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경선을 벌여가지고 그때는 당내 경선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두 사람은 당이 달랐지만 같이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고 본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 뒤에 이준석, 30대 이준석 씨를 당대표로 세웠어요. 이때부터 뭔가 혁신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뭐 독자 출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국민의힘을 찾아가서 들어온 거죠. 그래야 대선에 이기고 여세를 몰아서 지방선거에 이겼습니다. 30대 이준석 대표를 영입을 해가지고 선거 2번 이겼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준석 씨가 이제 40대가 됐는데, 예컨대 이준석 대통령 후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파격적인 후보를 내세우고 정치교체, 세대교체, 문화교체를 들고 나올 때 이도 싫고 윤도 싫다는 그 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완전히 새로운 정치 무대와 새로운 여론 구조를 만들어냈고,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정치 참여자들, 그리고 정치를 관심 있게 보는 뭐 언론이라든지 또는 요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어떤 쪽으로 여론을 이끌어 가느냐가 아마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정치는, 그리고 한국 현대사는 항상 역전 드라마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